우리는 매일 건강을 지킨다는 믿음으로 보충제를 삼킵니다. 약국에서, 홈쇼핑에서, 인터넷 광고에서, 슈퍼푸드, 항산화, 100세 시대 필수 영양제라는 말에 속아 알록달록한 알약을 삼키죠.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건강이 아니라 죽음의 씨앗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는 경고합니다. 잘못된 보충제는 몸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암을 일으키고 혈관을 막고 신장을 망가뜨리며 당신의 생명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 알렉스 한입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한의학, 대체의학, 영양학을 30년 이상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수십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대 제약사와 건강보조식품 산업이 감추고 싶어 하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폭로하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진실이 당신을 지켰다면 반드시 가족과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비타민을 챙겼는데 왜 오히려 더 아픈 걸까요? 약사 말만 믿고 먹었는데 간 수치가 망가졌습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돼 칼슘제를 매일 먹었는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분노와 안타까움 속에 같은 결론을 확인했습니다. 보충제는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해답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잘못된 보충제는 독약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와 건강식품업계는 결코 이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십조 원 규모의 산업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광고 속 달콤한 문구 뒤에는 수많은 환자들의 눈물과 고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반드시 알려드려야 합니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5가지 보충제. 이것을 끝까지 보신다면 쓸모없는 비용을 막을 뿐 아니라 스스로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산화제라는 말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젊음을 되돌린다, 주름을 없앤다, 암을 예방한다. 수십 년 동안 제약회사와 건강식품 업계는 이 화려한 문구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것이 바로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과학적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이 뼈아픈 현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건강해지겠다며 알록달록한 비타민 알약을 매일 삼킨 환자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더 병들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믿었던 슈퍼 항산화제가 바로 죽음의 씨앗이었다는 것입니다. 1980에서 90년대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임상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핀란드에서 3만 명 이상의 흡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베타카로틴을 고용량으로 복용한 그룹에서 폐암 발병률이 무려 18%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심지어 사망률까지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산화제라 불리던 약이 오히려 암을 키우는 연료가 된 것입니다. 비타민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용량 비타민이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출혈성 뇌졸중이 증가했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졌다는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즉, 혈관을 보호한다며 삼킨 비타민이 오히려 혈관을 시한폭탄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한 70대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친구의 권유로 10년 넘게 베타카로틴 알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선생님, 이걸 먹으면 폐가 건강해진다 해서 챙겼습니다. 흡연도 했으니 꼭 필요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에 악성 종양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전할 수 있었던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보충제가 오히려 암의 불씨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73세 여성 환자는 노후 건강을 위해 매일 고용량 비타민 E를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출혈성 뇌졸중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울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엄마는 건강해지려고 먹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저는 참담한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이 약은 항산화제가 아니라 뇌혈관을 무너뜨린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소량의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은 분명히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음식에서 자연스럽게 얻는 적정량과 제약회사가 만든 고용량 보충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몸은 균형 잡힌 영양을 원합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수십 수백 배 강화된 알약을 밀어 넣으면 그 순간부터는 치료제가 아니라 독약이 됩니다. 광고는 여전히 우리를 속입니다. 비타민 E는 젊음의 비밀, 베타카로틴은 눈과 폐를 지켜주는 자연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알약들은 건강을 지켜주지 않는다. 오히려 병과 죽음을 불러온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위장을 약 창고로 만들지 말고 식탁을 보물 창고로 만드십시오. 진짜 항산화제는 약국 선반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족의 밥상 위, 신선한 채소와 과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블루베리, 토마토, 아몬드, 해바라기 씨. 이런 자연의 식품 속에는 몸이 스스로 필요할 만큼만 흡수하는 안전한 항산화제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코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함께 작용하여 우리 몸을 가장 조화롭게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달콤한 광고를 믿고 죽음의 알약을 삼킬 것인가? 아니면 자연으로 돌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길을 걸을 것인가?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보충제는 절대로 삼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항산화제가 아니라 몸속에서 폭발을 기다리는 시한폭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전하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여러분, 뼈가 약해지지 않으려면 칼슘을 챙겨라. 이 말 평생 들어오셨을 겁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 약국 광고, 심지어 국가보건 캠페인까지 칼슘제를 놓인 건강의 필수품처럼 떠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 말을 믿고 매일 아침 칼슘 보충제를 삼킵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칼슘 보충제는 뼈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장을 공격하고 신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72세 여성 환자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녀는 골다공증이 걱정된다며 3년 넘게 하루 2알씩 칼슘제를 복용했습니다. 이제는 뼈가 강철처럼 튼튼해졌겠죠. 라고 환하게 웃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극심한 흉통으로 쓰러진 결과 검사에서 확인된 것은 관상동맥이 칼슘으로 막혀버린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뼈를 살린다고 믿은 약이 결국 그녀의 심장을 조여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불운한 사례가 아닙니다. 뉴질랜드에서 수천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은 심근경색 위험이 31% 증가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고용량 칼슘제를 복용한 노인들의 동맥경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칼슘은 뼈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혈관벽에 들러붙어 석회화, 즉 혈관을 돌처럼 굳게 만든 것입니다. 뼈는 여전히 약한데 심장과 혈관은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것이죠. 신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76세 남성 환자는 4년 동안 칼슘 보충제를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선생님, 두부보다 알약이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옆구리 통증에 응급실로 왔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신장에는 콩알만한 결석이 꽉 차 있었습니다. 칼슘을 보충하겠다던 약이 오히려 신장을 돌로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는 수술대 위에서 땀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건데 왜 저를 망친 겁니까? 여러분,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에서 얻는 칼슘과 알약으로 먹는 칼슘은 완전히 다릅니다. 멸치, 두부, 시금치, 다시마, 우유, 요거트 같은 자연식품 속 칼슘은 서서히 흡수되고 몸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한 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다릅니다.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 칼슘은 혈액 속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필요 없는 곳에 쌓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혈관 석회화, 심근경색, 뇌졸중, 그리고 신장결석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칼슘 알약에 돈을 쓰기보다 운동화를 사십시오.
왜냐하면 뼈는 단순히 칼슘으로만 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뼈는 반드시 하중을 받아야 단단해집니다. 빠른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 이것이야말로 뼈를 지키는 진짜 비결입니다. 또한 햇볕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로 들어가도록 돕는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삼켜도 비타민 D가 없으면 뼈는 여전히 약한 상태로 남습니다. 따라서 매일 15분 아침 햇볕을 쬐는 것이 보충제 몇 알보다 훨씬 강력한 예방책이 됩니다. 여러분, 제약회사는 여전히 광고를 쏟아냅니다. 칼슘 보충제로 평생 튼튼한 뼈를 지키세요. 그러나 의학적 진실은 냉혹합니다. 칼슘 보충제는 뼈를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심장과 신장을 공격합니다. 진짜 뼈 건강의 해답은 이미 밥상 위에 있습니다. 멸치 한 줌, 두부 반모, 녹색 채소 한 접시, 거기에 햇볕과 걷기.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뼈를 지켜온 안전한 처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전하는 두 번째 경고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병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일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치매가 오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약국을 찾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손에 쥐어오는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은행잎 추출물, 흔히 징코빌로바라고 불리는 보충제입니다. 광고에서는 말합니다. 기억력이 또렷해진다. 치매를 예방한다. 머리가 맑아진다. 이 달콤한 문구에 수백만 명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병원에서 진료할 때 많은 노인 환자들이 비밀스럽게 봉지를 열어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해서 꼭 챙기고 있습니다. 덕분에 치매는 안 올 거예요. 그들은 확신에 찬 눈빛이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의학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과 자마 뇌과학은 명확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치매 예방이나 기억력 개선 효과가 없다.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 연구에서 이 제품은 위약, 가짜 약과 비교했을 때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효과가 없다는 것에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위험성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에는 혈액을 묽게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혈소판의 응고 기능을 방해해 출혈 위험을 키우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하던 환자가 단순히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다가 피가 멈추지 않아 응급실로 실려오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환자는 가벼운 머리 부상으로 쓰러졌는데 출혈이 멈추지 않아 결국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려고 먹은 약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단순합니다. 치매는 단일 약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약회사와 건강식품 업계는 사람들의 공포를 교묘히 파고듭니다. 치매가 두렵습니까? 그럼 이 알약을 삼키십시오. 이 단순하고 자극적인 문구가 사람들을 속이고 결국 돈을 빼앗고 건강마저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두뇌 건강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이 촉진됩니다. 둘째, 지적 활동입니다. 책 읽기, 외국어 공부, 음악이나 미술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신경망을 강화합니다. 셋째, 사회적 교류입니다.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만남. 지역 사회 활동은 외로움과 고립을 막고 뇌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넷째, 건강한 식단입니다.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가 중심이 되는 식단은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결코 마법의 열쇠가 아닙니다. 효과는 없고 위험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를 지켜주는 길은 이미 일상 속에 있습니다. 걷기, 배우기, 소통하기,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제가 환자들과 연구 속에서 확인한 유일하고도 확실한 진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세 번째 경고입니다. 여러분, 요즘 건강 프로그램이나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인은 단백질을 꼭 보충해야 한다. 단백질이 근육을 살리고 장수를 보장한다. 맞는 말처럼 들리죠? 실제로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제약사와 보충제 업계가 그 틈을 파고들어 산업용 단백질 파우더를 마치 장수의 비밀처럼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단백질 파우더를 맹신하다 신장이 망가진 환자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는 TV 광고를 보고 하루 2큰 숟가락씩 파우더를 타 먹었습니다. 이제 근육이 젊을 때처럼 돌아오겠지요.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극심한 피로와 구토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투석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건데 왜 제 신장이 망가진 겁니까? 이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노화로 인해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고용량 단백질은 독이 됩니다. 신장은 단백질 대사 부산물인 요소와 질소 화합물을 걸러내야 하는데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결국 남아있는 기능이 빠르게 고갈되고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단백질 파우더의 품질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실제 조사에서 일부 시판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단백질 대신 몸속에 축적되는 것은 독성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광고는 여전히 속삭입니다. 노인이 단백질을 먹으면 영원히 늙지 않는다. 하지만 의학적 진실은 냉혹합니다.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는 신장을 무너뜨리고 혈관을 해치며 오히려 수명을 줄입니다. 그렇다면 근육과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연식에서 단백질을 얻으십시오. 달걀, 두부, 콩류, 생선, 살코기 같은 음식은 소화가 잘 되고 다른 영양소와 조화를 이루며 몸에 흡수됩니다. 특히 콩과 두부는 단백질뿐 아니라 혈관을 지켜주는 이로운 성분까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둘째,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계단 오르기 같은 습관이 근육을 자극하고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셋째, 신장 건강을 확인하십시오. 신장이 약한 분들이 무분별하게 단백질 파우더를 먹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의사의 상담 없이 단백질 보충제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은 보충제 통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밥상 위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두부 반모, 계란 1개, 생선 1토막. 이 단순한 식사가 수십만 원짜리 파우더보다 훨씬 안전하고 강력한 처방입니다. 여러분, 제약사와 업계는 단백질은 젊음이라는 환상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 뒤에는 수많은 환자의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는 절대로 장수의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장을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네 번째 경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약국이나 홈쇼핑에서 알록달록한 알약 세트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박스면 당신의 건강이 완벽해집니다. 아침엔 비타민C, 점심엔 오메가3, 저녁엔 아연과 마그네슘, 그리고 한꺼번에 10여 가지 보충제를 챙기는 것이 마치 성실하고 건강한 습관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종합 비타민 패키지아라는 이름의 산업이 수천억 원 규모로 성장한 이유입니다. 저는 68세 여성 환자의 사례를 잊지 못합니다. 그녀는 TV에서 본 대로 하루 12알의 보충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나는 이렇게 건강관리에 철저하다는 자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피로와 구토로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기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어 약물성 간염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의 간을 공격한 것은 술이나 약이 아니라 바로 매일 삼키던 보충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합 비타민 패키지에 숨겨진 실체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결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여러 제품을 섞어 먹을 때 중복 성분이 문제가 됩니다. 비타민 A, D, E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몸속에 쌓이면 간에 독성을 일으킵니다. 철분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도 과다 섭취 시 위장 장애와 신장 손상을 유발합니다. 즉, 종합 패키지는 풍성함이 아니라 중복과 과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상호작용입니다. 고혈압약, 혈당약, 항응고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보충제를 무심코 함께 삼키면 약효가 왜곡되거나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스피린과 오메가3를 동시에 복용한 환자가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아 응급실에 온 사례가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목숨을 위협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약사와 건강식품업계는 왜 여전히 이런 패키지를 팔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노인이니 부족하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부족함을 끝없이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알약을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학적 사실은 분명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보충제는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보충제 서랍을 열어보기 전에 오늘 당신의 밥상을 먼저 보십시오.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과 견과류를 먹는다면 이미 비타민과 미네랄은 충분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알약을 줄이는 것이 간과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합 비타민 패키지는 건강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약회사의 완벽한 판매 전략일 뿐입니다. 간, 신장, 혈관을 지켜야 할 나이에 오히려 알약에 짓눌리는 삶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진짜 건강은 알약 속이 아니라 밥상, 햇볕, 운동, 휴식 속에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을 오늘도 다시 강조합니다. 과잉은 독이고 절제는 생명이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5번째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보충제를 모두 버린다면 무엇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해답은 이미 자연 속에 있습니다. 첫째, 채소와 과일입니다. 형형색색의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자연 그대로의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알약으로 추출된 비타민 E나 베타카로틴이 몸을 해치지만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베리류 속의 비타민과 카로티노이드는 몸에 필요한 만큼만 흡수되어 부작용 없이 작용합니다. 둘째, 칼슘의 원천은 식탁에 있습니다. 멸치, 두부, 다시마, 시금치 같은 음식은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 비타민 K, 단백질이 조화를 이루어 뼈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여기에 햇볕을 통해 얻는 비타민 D와 가벼운 하중 운동을 더한다면 그 어떤 보충제보다 강력한 골다공증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두뇌 건강은 약이 아닌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은행잎 추출물 대신 매일 30분의 걷기, 새로운 책 읽기, 사람들과의 대화가 뇌세포를 자극하고 신경망을 강화합니다. 사회적 교류와 지적 활동이야말로 치매 예방의 가장 확실한 처방입니다. 넷째, 단백질은 식품으로 섭취하십시오. 달걀, 두부, 생선, 콩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꾸준한 근력 운동을 더하면 단백질 파우더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의 길은 언제나 단순했습니다. 자연식, 햇볕,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생활.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지켜온 검증된 해답이며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과 연구 속에서 확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보충제를 기억하십시오. 건강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팔렸지만 실제로는 간을 망치고 신장을 무너뜨리며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덫이었습니다. 진짜 건강은 제약사가 포장한 알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밥상 위의 자연식, 매일의 햇볕, 꾸준한 발걸음, 그리고 가족과 나누는 대화 속에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거짓 약에 속아 병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검증된 자연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킬 것인지. 오늘의 진실이 당신을 지켜주었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죽음의 덫에서 구해낼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닥터 알렉스 한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